충분히 싸게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싸게 낙찰이 됩니다. 그 부동산이 뭐 반값까지 떨어지기에는 네.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동안 어떤 30몇 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뭐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네. 사실 이렇게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어쨌든 경매에서 약간 열려 있다. 그럼 작가님께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일반 매매 시장에 네. 대해서도 사실 좀 논란이 많고 네, 뭐 네. 하락한다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의견도 분분하고 네. 막 한데 그 무조건 수익 내는 실전 부동산 경매 책도 쓰셨으니까 네. 경매 시장은 어떤지 이거 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매도 좀 네. 뭐 다르게 움직이는 게 있나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항상 상승하던 21년도까지는 시세 가까이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낙찰이 정고점 대비 실거래는 낮고 네. 호가는 그거보다 더 낮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 비슷하게 내놓으면 안 팔리니까 네. 이거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실거래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내놔요. 네. 근데 경매 입찰자들은 그걸 보고 또 안전마진을 생각을 경매는 하고 거기서 더 싸게 살려고 네,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거래가 아래 호가가 있고 호가 아래 경매 낙찰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넷 기사 같은 데 보면은 네. 보통 낙찰가율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감정가 대비 뭐 몇 퍼센트 해가지고 뭐 폭등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는데 맞습니다. 요즘엔 좀 다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실 감정평가사님들이 감정을 할 때는 조금 후하게 하는 편이에요. 보면은 후하게 하는 편이고 네. 감정평가 대비 조금 많이 오르면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시세가 좀 높을 수가 있는데 시점에 딱 그 시점에는 약간 높게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찰가율은 많이 낮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낙찰가율이라는 건 이제 감정가 대비긴 하지만 네, 그러면은 맞아요. 시세 대비도 어쨌든 여전히 경매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네네. 시세 대비 뭐 70% 사실 두 번 떨어지는 경우도 좀 종종 목격이 네네. 되고 있어요. 아파트가 70% 정도의 매각이 되거든요. 한 번 네. 유찰되면 30%씩 저감이 되는데 두 번 떨어지기면 77에 49에서 네. 49%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감정평가 대비 50%의 매각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그거보단 70%대에 이제 입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그 경쟁력이 있습니다. 70% 정도 대에는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가격대가 되게 급등하던 시절에는 경매로 특히 아파트 낙찰받기가 쉽지 않았었을 텐데 요즘에는 맞아요. 그래도 아파트 경매 시장은 좀 낙찰이 좀 어느 정도 좀 되나 봐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단독 낙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유망 지역이랄까? 뭐 아니면 경매에서 유망 지역은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싸게 살 수 있는 지역?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좋은 거랑 경매로 좋은 거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경매로 좋은 거는 아무래도 그 뭐 싸게 받는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유망한 것 이런 것도 있고 경쟁 강도가 있습니다. 네. 남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때에 들어가면 시세보다 좀 많이 싸게 낙찰이 돼서 네. 만약에 전세를 논다면 전세가랑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지역도 좀 보이고 있어요. 요즘에 뭔가 좀 많이들 불안해하는데 이럴 네. 때 경매 시장은 더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어찌 보면은 좀 불구덩이에 일부러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경매에선 좀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두려움은 항상 있거든요. 네. 오르는 시장에서도 이제 이게 꼭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 내려가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네.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입주가 많아서 이제 전세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지역이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싸게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인천 입주가 많아서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이제 싸게 좀 낙찰이 되고 있고 이제 인천이랑 연결된 게 김포예요. 그래서 김포도 한강신도시까지도 좀 낙찰이 싸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싸게 낙찰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사기 두렵고 걱정돼서 그런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좀 싸게 사도 괜찮은 걸까요? 왜냐면 산 가격보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호가 그 밑으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세 대비도 많이 싸게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전한 마진을 좀 네, 확보하고 맞아요. 산다. 경매는 뭐 비싸게 낙찰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은 금매보다는 항상 싸게 낙찰이 돼요. 근데 네. 금매가 많이 내려가면 그거보다는 더 싸게 낙찰이 되거든요. 또 금매랑 컨디션이 다를 수 있어요. 입주 못하고 이제 광폭 갭이라 그래가지고 네. 전세가 좀 낮게 껴있는 매물, 입주는 뭐 3년 뒤에 할 수 있는데 네, 네. 뭐 갭이 아주 큰 경우에 만약에 시장에 나오면은 저가의 매물이 나와요. 네, 금매처럼. 네, 네, 못난이인 거예요. 그렇죠. 입주도 못하고 네. 갭은 커요. 네, 그래서 네. 잘 매도가 시장에서 안 되는 매물인데 화정에 그런 매물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전고점 뭐 7억까지 갔었는데 네. 이제 많이 떨어져서 6억 3천까지 나왔는데 그 못난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전세가 싸게 들어가 있고 입주는 2024년 뭐 이렇게 되는 물건이에요. 그냥 금매로 일반 매매. 네, 네, 일반 매매로. 네. 그래서 그게 5억 7천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7억까지 가던 게 떨어져서 지금 호가가 6억 3천인데 그 금매가 네. 전세도 낮게 껴 있는데 네네. 팔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5억 7천까지 네. 나왔는데 경매로는 낙찰이 5억 7천 이하에 됐습니다. 아, 근데 경매는 명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 많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매가 5억 8천인데 5억 7천 낙찰받은 게 잘 받은 거냐 할 수 네. 있는데 컨디션이 다르거든요. 음. 그게 그래서 꼭 그 금액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하긴 요즘에 어찌 보면은 그 임대차 3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임차인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쓰거나 네, 뭐 맞아요. 이제 뭐 명도가 안 돼서 뭐 이제 뭐 몇 년 뒤에 입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 매매는 있는데 경매는 사실 또 낙찰 받으면 또 명도를 하는 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네요. 입주를 안 하는 물건이랑 이제 시세 비교를 하면 네. 그거보다 싸게 낙찰은 되는데 사실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두 가지 가격을 좀 다 보고 입찰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입주를 못하는 못난이보다 싸게 낙찰이 되는 편입니다. 하긴 기본적으로 경매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최저가보다 더 싸게 안 사면 안 하려고 하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고생을 하는 게 아. 그래도 내가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욕 먹고 하는데 그럼요. 막 그런 것들까지 다 반영해서 미리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후려치고 사시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걸 네.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거보다는 싸게 낙찰이 네. 되고 지금 선수들은 또 아파트를 입찰을 잘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대출이 있다는 아직은 뭐 규제 지역 많이 풀렸지만 수도권은 네. 안 풀렸고 네. 취득세가 또 중과가 있어서 취득세까지 중과 받으면서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거를 네. 사기는 좀 버겁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은 입찰을 잘 못하고 무주택자가 입찰을 했을 때 좋은데 네. 지금 뭐 무주택자들은 많이 좀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더 지켜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경쟁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어지는 질문인데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매를 하기 가장 좋은 분들은 네, 지금 무주택자신 거잖아요. 맞아요. 취득세 중과도 없어, 대출도 잘 나와, 뭐 집 네. 바로 사시면 뭐 입주도 할 네.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네. 막상 그런 분들은 또 겁나서 못하는 게 또 경매판이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전략이 있어가지고 네. 일부러 무주택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타이밍을 이제 계속 보느라고 네네. 이제 이때야 되나 뭐 좀 더 모아서 하는 게 좋은가 타이밍을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네. 근데 무섭죠, 사실은. 저도 무서웠어요, 경매가. 그렇죠. 그러면은 무주택자들한테 좋은 조건인 상황인 건 맞죠? 경매로만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수강생들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 투자자들 보면은 주변에 이제 전세 살다가 그 인근으로 낙찰 받아서 입주하시고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베스트입니다. 아, 그래요? 그 혹시 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네네. 있을까요? 저 김포 한강신도시에 네. 그 향산힐스테이트라고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전세 사시던 분이에요. 4월달 정도에 이제 경매를 공부를 시작을 하셔서 센트럴자이 그 장기역에 네네네네. 있는 센트럴자이를 낙찰 받으셨는데 네. 뭐 5억대 받으셨어요. 그게 7억까지 좀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1월에 입주를 하실 예정이에요. 전세가 딱 끝나요. 네. 명도하는 거랑 날짜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사는 인근 지역에 경매를 네, 배워서 맞아요. 전세 살던 분이 좀 싸게 사서
또 이제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러면 사실은 임대를 이렇게 놔야 되는 스트레스도 없고 네. 2년 딱 거주하시면 또 비과세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럼 반대로 유주택자분들은 좀 약간 전략이 다를 것 같은데. 유주택자는 이 세금 규제를 피하면서 할 것인지 네. 이거를 이제 맞으면서 할 것인지 좀 선택을 맞을만 한가요? 맞기 좀 아프지 않나요? 이제 충분히 좀 싸게 받으면은 될 네. 수도 있다. 꼭 주택만 하고 싶어 해요. 아무래도. 네, 네. 왜냐하면 주택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에요, 네, 주택자들은. 네, 네. 그래서 네. 꼭 주택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만약에 주택을 한다면 규제 지역에 하나 있으면 비규제 뭐 하나 정도 하고 매도를 또 비규제 먼저 하고 하면 네. 이제 양도세 부담도 없고 네. 나중에 팔 때 비과세도 받을 수 있죠. 1주택이신 분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 가서 한 채 더 하는 거 정도는 해볼 만하다. 네, 네, 네. 근데 이미 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은 12% 이제 그렇죠. 취득세를 내시면서 할 일인지. 그래서 막 공시가격 1억 이하까지 막 갔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같은 경우에 뭐 시장이 좋을 때는 잘 거래가 됐는데 네. 나쁠 때는 거래가 또 잘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매 시장에서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좀 똘똘한 한 채 같은 거, 좀 그래도 좀 번듯한 거. 그렇긴 상대적이지만. 한데 그 가격대가 좀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물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그 소액 투자자들이 많아서 낙찰이 많이 싸게는 안 되는 편이에요. 또 어느 정도 또 금액대에 맞춰가지고 물건과는 좀 다르게 그냥 네. 이 정도 금액대는 또 낙찰이 좀 높게 되고. 네, 왜냐하면은 이제 경쟁을 많이 하면 경매는 낙찰가가 그렇죠. 높아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소액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 공시가격 1억이야 뭐 이런 메리트 있는 물건들은 아주 싸게는 낙찰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되는 지역이 좀 싸게 낙찰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사실 경매라는 건 경쟁을 피해야 되는 건데 네. 경쟁을 피하기 가장 좋은 건 아주 고가의 대출 안 나오는 막 강남 아파트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쪽은 어때요? 뭐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싸게 낙찰되는 편입니다. 금매보다 금매가 많이 급하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금매 가격을 보고 입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금매보다는 항상 싸게 낙찰이 그렇죠. 돼요. 기본적으로 경매하시는 분들은 금매보다는 무조건 싸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네. 다 같이 낮게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막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경매를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경매에 관심을 가진다고 경매부터 하면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경매를 해볼까 생각하고 경매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너무 그 부동산 일반 지식이 없는 분들이 권리 분석을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자기가 주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네. 뭐 세대 분리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네네. 양도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지식이 없이 하시다 보니까 선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할지 말지 선택을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경매는 사는 방법인데 이 사는 물건에 대해서 또 지식이 좀 없고 네. 이게 살 때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제일 충격적이었던 질문이 네.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저희 남편이 집이 네. 있는데 제가 네. 무주택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이혼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사이 제가 좋으신데. 이분들이 지금 경매로 수익을 보겠다고 오셨는데 부동산 지식이 너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경매가 사실 어찌 보면 일반 매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냥 어떤 일반적으로 집 사는 것도 사실은 힘들 것 같은 정도의 지식 수준이신 분들이 맞아요. 너무 조금 경매를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다. 제가 볼 때는 경매를 쉽게 생각해서 그러신 건 아닐까. 큰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교육이 경매 교육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지식을 공부를 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막 걸음마도 잘 안 되는 아이인데 자동차 운전면허 하러 오는 거면 맞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부동산 일반 지식도 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동네를 잘 몰라요. 내가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네. 규제 지역은 뭐가 걸리는지, 그다음에 내가 주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남편이 집이 있는데 내가 없으면 없는 건지. 그럴 수도 네. 있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를 수 있죠. 근데 또 책에서는 또 너무 공부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면 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네. 경매 책들을 보면은 네. 뭐 명도 절차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네, 네, 네. 명도라는 거 상대를 만나봐야지 알거든요.
그리고 뭐 소유자일 때 임차인일 때 다 다른데 네. 그 5만 가지 가짓수를 다 이제 고려를 하려 그러면 공부가 끝이 안 난다는 그런 의미고 네. 최소한 내가 이 물건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그런 공부가 어떤 정도의 수준을 하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취득세, 양도세, 뭐 세금 네 정도 그다음에 네.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네. 지역에 대한 네. 것도 좀 알아야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지역이 어떤 정도의 그 체력을 가진 지역인지 왜 상급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일반 지식에다가 경매를 얹으면 사실 절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그 권리 분석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찌보면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네. 그렇게 막 매번 나를 힘들게 하진 않거든요. 한 번만 넘어오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웬만한 거는 문제가 없는 물건들이 훨씬 더 많고 네. 금방 해결되니까. 맞아요. 법원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넘겨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네. 최대한 어쩔 수 없이 꼬여 있는 건 있지만 웬만한 건 그래도 좀 괜찮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권리 분석하면은 좀 뭐 벌써 법 얘기 나오고 하면 어려우니까 네, 맞아요. 좀 아예 그냥 시작부터 못하는 뭔가 벽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맞아요. 이런 권리 분석을 그래도 좀 워낙 내용이 좀 많겠지만 그래도 뭐 하나만 딱 원 포인트로 하나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좀 권리 분석이 제일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과 임차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등기부에 있는 은행 그다음에 전입한 임차인 네. 둘 중에 누가 빠른지 비교를 날짜가 합니다. 빠른지. 네, 그래서 빠른 사람을 보호해요. 아, 빠른 사람을 보호한다. 네. 전입이 빠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고 네. 그다음에 은행이 빠르면 은행을 보호하는데 네. 임차인이 잘 살고 있는데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임차인은 억울하잖아요. 네. 은행이 들어올 줄 몰랐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 돈을 보호하는 게 맞죠. 네, 뒤에 들어온 그게 사람은 상식적이에요. 네, 그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억울한 경우로 입찰을 안 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입찰하는 분들은 은행이 더 빠른 거를 해라. 네, 은행이 아. 빠르거나 임차인이 없는 거, 네. 임차인이 대출이 있는 걸 알고도 들어왔다. 네. 임차인이 억울하지 않은 거, 네. 임차인은 그냥 돈 띄면 억울하긴 하잖아요. 근데 날짜로는 알거나 알 수 아. 있었는데도 들어온 아. 거는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여기 대출 있는 거 알고도 전입 신고했잖아. 네, 그거는 맞아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반대로 그건 안전한 물건이다. 임차인이 억울한 물건을 입찰을 안 하면 네. 임차인 때문에 어렵진 않고 네. 뭐 토지 이런 거는 임대차 계약으로 보호되는 이런 건 또 없는 거고 네. 뭐 상가 같은 경우에 또 공부를 또 해야 네. 돼요. 상가는 선순위가 없어요 거의. 뭐 거의 뭐 대출 끼고 있으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 주거용을 많이 하시니까 네. 임차인이 억울한 경우로 입찰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다. 네, 전입 신고가 은행보다 좀 느린 그런 물건들은 네. 그래도 웬만해서는 좀 안전하다. 네, 임차인이 이제 등기를 떴을 때 대출이 있는 거 알고도 들어온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안전하죠. 요것만 잘 지켜도 거의 웬만한 물건들은 다 권리 분석이 해결이 좀 되죠. 그래도. 제가 보면은 이런 물건이 80% 이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뭐 수강생들이 낙찰 받는 거는 다 요 안에서 거의 그 낙찰 정도. 받는데 네. 지금은 그냥 뭐 싸게 낙찰이 많이 돼요. 뭐 5억대 이런 거는 단독 낙찰 받아요. 아, 그 정도니까 사실 권리 분석이 나머지 20%가 어려운 거 많지만 네. 그래도 웬만한 물건들은 요런 좀 간단한 수준으로 해결되는 게 많다. 아, 그리고 최근에 그 낙찰된 사례 하나 9월 달에 낙찰됐어요. 네. 얼마 안 됐네요. 네, 구리에 있는 이제 인창이 이편한 세상이라고 구리 네. 도매시장역 8호선 그 역세권 예정지 네네네네. 초역세권 아파트인데요. 네. 마지막 실거래가 9억 2천이었거든요. 네. 9억 근데 2천. 6억 8천 정도 낙찰 받으셨어요. 네. 저한테 질문을 네. 선생님 이거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어가실 수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세요 했는데 몇 명 들어왔는지 아세요? 몇 명이에요? 혼자 받으셨어요. 그냥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 완전히 식었군요. 아, 6억 8천 정도는 사실은 서민들이 들어가기에 그래도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입찰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억 2천이 마지막 실거래고 8호선 구리도매시장역에서 네. 잠실까지 20분이면 오는데 그렇죠. 이제 조만간 개통되는데. 내년에 개통 네.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6억대 낙찰 받으셨으니까 너무 잘 받으셨죠.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좀 급락돼 있으니까 네, 네. 이런 기회가 또 다시 또 반등하면 또 이런 게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럴 때 좀 네. 잘 좀 노려보면 좋겠다. 충분히 싸게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싸게 낙찰이 됩니다. 그 부동산이 뭐 반값까지 떨어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그동안 어떤 30몇 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뭐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네. 사실 이렇게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어쨌든 경매에서 약간 열려 있다. 지금은. 지금 그래요. 규제가 완전히 풀렸을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무주택자한테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경매하는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유리한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겁내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신 정말, 분들이 지금 네, 몇 명만 지금 그런 엄청난 좀 이득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부동산 경매가 뭐 특별한 투자 철학이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사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맞아요. 부동산 공부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는 맞잖아요. 재료가 좋으면 대충 해도 맛있잖아요. 네, 저는 안 되던데 잘. 아 그래요? 요리가. 재료가 좋으면 하긴 뭐 고기가 좋으면 네. 뭐 대충 구워도 맛있죠. 그렇죠. 소금만 찍어도 맛있는데 그렇죠. 재료가 좀 나쁘면 네. 아무리 양념을 많이 해도 배추가 나쁘면 김치가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어느 정도 좋은 거를 골라낼 수 있는지 아니면 경매는 사실 나쁜 걸로도 수익을 내거든요. 그 하자를 내가 치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물건이 나쁜지 좋은지도 이제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네. 경매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경매는 뭐 소액으로 수익 받다 이런 이제 자극적인 유튜브도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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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다 보니까 경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경매를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경매 초보자분들은 권리 분석, 뭐 법적인 뭐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더 문제고 더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거는 좀 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건가요? 맞아요. 저희 투자자들 보면은 네. 경매 공부한 지 한 두세 달만 되면 네. 권리 분석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은 제가 못 봤거든요. 대부분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네. 이상이 없는 물건이 80% 이상인데 네. 그 안에서 고르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왠지 그런 거 하면 큰 돈 못 벌 것 같잖아요, 왠지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막 꼬여 있고 막 무슨 막 유치권 붙어 있고 막 펜스 치고 있고 막 이런 거를 해야 큰 돈 번다고 또 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특수 물건을 네. 막 공부를 했는데 네. 막 칼부림 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뭐 대박 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고수의 시장과 초보의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바다에 물고기 많은데 멸치도 다 먹고 살고 네. 고래도 다 먹고 그렇지. 살잖아요. 모두가 참치일 수는 없죠. 네네. 그래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먹이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어려운 거를 해야지 수익을 내는 건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처음부터 특수 물건을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는데 그건 이제 네. 기술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내가 기술로 버는 것보다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디테일한 아주 뭐 법적인 것까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야지만 돈 버는 건 아니고 네, 어찌 보면 네.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갑자기 급락하거나 아니면 그런 지역들 뭔가 불안한 지역이면 굳이 그런 막 디테일한 기술이 없더라도 네. 약간 어찌 보면 약간 깡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특수 물건도 그 어려운 네. 거 꼬인 것도 네. 알아놓으면 그런 물건이 딱 내 눈에 보일 때 네. 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무기는 되는데 네.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은 수익 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위장 임차인 막 찾아다니려고 어떻게? 그런 분 있잖아요. 이 전입 신고가 빠른 사람만 가서 막 그 벨 눌러보고 뭐 어떻게 막 뒤져가지고 찾아내고 뭐 문 앞에 서 있고 맞아요. 하는데 어려우니까 특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것만 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그런 거가 돈이 되긴 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반값에 낙찰을 네. 받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네네 이제 뭐 채권을 이유로 한 임차인이었는데 네. 배당을 못 받는데 선순위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이제 1억이라고 신고가 돼 있는 물건을 네네. 낙찰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고 이제 종잣돈 뭐 4천만 원으로 뭐 반값에 받아서 뭐 1억 정도 수익 이렇게 보고 했는데 네. 그때를 제가 들어가서 보면 꼭 그것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네. 멀리서 보면 사실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부를 좀 촘촘하게 해가지고 위장임차인 특수물건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하나의 선택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다. 네. 그것만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일반 물건 속에서 그런 게 나한테 딱 맞는 물건이 나타나면 그때 한번 해보는 거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지금 그 특수 권리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네.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같은 어떤 요렇게 뭔가 급냉되는 분위기 네. 이럴 때 특별한 어떤 그런 기술 없이도 어떤 살 수 있었던 어떤 사례나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저희 그 20대 수강생이 음. 낙찰을 받았는데요. 중동에 있는 아파트를 중동. 낙찰 받았습니다. 네. 부천에. 네네. 그 대형 아파트인데요. 네. 한 지금 시세 뭐 7억 넘어까지 가던 게 6억 네.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 5억대에 낙찰을 받았어요. 언제 받은 건데요? 지금 뭐 얼마 안 됐어요. 명도하고 있거든요. 아, 명도하고 있으면 뭐 얼마 안 됐는데 한 두세 달 됐겠네요. 네네네. 네. 지금 명도를 하고 20대인데 제가 20대. 종잣돈을 어떻게 모았냐 네. 했더니 이 친구가 그 주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가 나서 의미 있는 금액이 되니까 이걸 네. 빼가지고 바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네. 지금 명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억대 낙찰 받아가지고 또 잔금은 대출로. 네네. 잔금도 네. 이제 지금은 휴직 중인데 그 카드 사용액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카드 사용액이 2,400 정도면 소득 5천만 원으로 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지금 명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네. 잘 받았죠. 시세 대비 좀 어쨌든 뭐 1억 가까이 뭐 네, 싸게 네, 샀으니까 맞아요. 뭐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일반 지금은 물건인데. 그냥 아파트가 특별한 물건이에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게 특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적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깡이라는 게 이제 어찌 네, 보면은 약간 맞아요. 깡이 있는 것도 특수한 거지. 그냥 지금은 아파트를 입찰하는 게 특수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투자자의 어떤 그 마인드,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가. 투자자는 엄청 외로운데 남들이 네. 안 할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할 때 하고 싶거든요. 네네네. 근데 시장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이제 좀 더 지켜보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지금이 좀 바닥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게 거의 한 1억 5천 돈 뭐 1억 5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사실 좀 큰 금액이다라고 큰 생각하는 돈이에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매를 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인지랑 그리고 그 정도 금액으로 그래도 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어떤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역이나 종목 같은 게 있다면. 지금 뭐 소액이라고 하면 사실 끝도 없는데요. 네.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토지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과소 토지로 수익을 보는 또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네네. 약간 알박기 같은 거, 지분 이런 걸로 네. 하는 가서 뭐 어떻게 방법인데 머리띠 매야 되나요? 힘들어요. 알받고? 네, 아. 쉽지는 않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 2천만 원 이하 정도 되면은 대출 경매에선 대출 90%도 나온다라는 이야기가요. 네. 경매라고 그 대출 규제를 안 받지는 않거든요. 네. 대출 규제 이런 걸 다 받는데 대신에 대출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법원 감정가나 KB 시세인데 KB 시세나 법원 감정가보다 현저하게 싸게 낙찰이 많이 되면 싸게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90%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네네. 수강생 한 분 50대셨는데 네. 2천만 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9천만 원 전세에 계셨는데 네. 양천구에 있는 이제 3억대 빌라를 낙찰 받으셨는데 네. 2억 2천 정도에 받으셨거든요. 대출이 2억 나왔습니다. 대출을 2억 받으니까. 네, 왜냐하면 감정가 대비 66%에 받으신 거예요. 네네. 원래 법원 감정가에 70% 대출이 나오는데 네. 70%라면 낙찰가를 넘어서잖아요. 넘어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90%까지 대출이 나와서 네. 2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하셨죠. 전세가 3억 정도 했으니까. 전세 3억인 거를 2억 2천에 사가지고 대출 2억 받았으면은 사실 괜찮은 투자죠. 아주 괜찮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 경매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경매에서만 있는 일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뭐 빌라 이런 것들을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초보자라면? 네, 초보자가 꼭 주택으로 그 수익을 보고 싶다면 네. 이제 2천만 원 이하 요러신 분들은 네. 비규제 지역 대출 잘 나오는 이제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경매에서는 이제 반값에도 낙찰이 가능하니까 네. 이제 경매 사건에는 이제 물건이 나오게 될 때 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물건이 여러 개 얽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빌라 한 동이 다 나오기도 하고 네. 한 단지가 나오기도 네. 했었어요. 네. 이렇게 한 단지가 나온 경우 제주도에 그 아르테라스라고 빌라 단지가 있었는데 네. 타운하우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물건 번호가 1번부터 24번까지 있었거든요. 24개의 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4개 호실이.
24개 호실이 다 나왔는데 분양가가 3억 8천이어서 네. 감정가가 3억 8천이었거든요. 낙찰이 어떤 건 2억 7천에 됐는데 어떤 건 1억 8천에 됐어요. 그것도 약간 눈치 보기 싸움인가요? 같은 맞아요. 날 입찰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61명이 입찰한 물건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2억 7천에 낙찰되고 단독 낙찰 받은 게 1억 8천에 낙찰됐어요. 그거 약간 청약하고 비슷한 거네요. 맞아요. 남들 눈치 안 보기로. 들어가는 거, 막 제일 구석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미달 이제 있는 거 들어가는 거랑 비슷해서 이제 수요가 많이 분산될 수 있는 물건 번호가 이제 여러 개 한 날 시리즈로 한 동이 다 나왔다든지 네. 하는 거를 입찰을 하시면 반값에 낙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50%의 낙찰을 받으면 대출을 9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초보자분들이 당장 어떤 기술을 갈고 닦아가지고 특수 권리 물건을 막 풀어서 하기보다는 네. 어찌 보면 약간 정석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사파의 좀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틈새를 좀 노리면 오히려 초보자가 그래도 날수 특수 있다. 물건 소액으로 하는 것보다 네. 거래는 되지만 경매로 한꺼번에 나와서 입찰자들이 분산될 수 있는 거를 네. 입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경쟁이 좀 적으면 어쨌든 좀 낙찰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경쟁이 적은 게 뭘까 도대체 그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근데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요즘 같은 분위기는 경쟁이 어쨌든 적은 건 맞잖아요. 네, 경쟁이 좀 적고 네. 아주 똘똘한 건 50%의 낙찰이 안 돼요. 근데 네. 거래는 되는데 약간 애매한 물건들이 싸게 낙찰이 네, 네, 되거든요. 똘똘한 한 채는 아닌데 그 물건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면 저는 그게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실거주를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세금 네.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경쟁자들이 조금 적은 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사실 경매니까. 2천만 원으로 1,000만 원 벌면은 되게 좋은데 네. 1,000만 원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제 생각에는 아예 현저하게 싸게 받을 수 있는 거를 받으면 예전에 광주의 회덕동에 빌라가 되게 많은데요. 네. 또 거래는 돼요. 근데 거기가 한 동이 다 나왔었어요. 네, 네, 네. 101동부터 400 몇 호까지 다 나와서 네, 제가 네. 11개 호수를 다 들어가 봤거든요. 1억 8천이 분양가였는데 낙찰이 네. 6,700만 원에 됐어요. 그 4층은 복층이라 7천만 원대 되고 네, 네. 이제 복층이 아닌 단층은 6천만 원대 됐습니다. 물건에는 하자가 전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공사 마무리가 좀 덜 안 됐어요. 돼서. 근데 중요한 공사는 다 됐고 이제 싱크대, 그다음에 화장실에 도기, 뭐 도배 정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건 하면 되잖아요. 얼마 안 들거든요. 네, 네. 근데 1억 8천짜리가 6천 얼마에 낙찰됐어요. 그게 이제 2년이 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1억 7천에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 매매에서는 사실 못 사는 것들도 경매에는 좀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경매의 가장 좀 매력이 그렇죠. 아닌가. 이제 소액으로 막 6천만 원에 만약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대출 받고 그러면 자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로 제가 봤을 때는 뭐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했었을 거예요. 네. 뭐 기본 공사는 다 돼 네네네. 있었고 2년 딱 보유하고 두 채를 팔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억 7천에 매도를 했고 4층은 사실 더 2억 5천에 그 거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앞뒷동이 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얘만 안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뭐 1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멀쩡한 것도 싸게 낙찰이 되는 시장이라서 뭐 감정가 5억대에 있는 거를 한 4억대 미만 3억대 낙찰 받으면 대출 이렇게 받고 하면은 뭐 집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좀 겁내할 때 경매로 사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 경매로 싸게 받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남들 네. 무서울 때 나도 같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필요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에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언이나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를 시작하려고 용기를 내시는 분들 많은데요. 용기를 내셨으면 한번 좀 발을 담가보고 꼭 입찰을 안 하더라도 낙찰이 얼마에 되는지 좀 지켜보다가 내가 충분히 이 정도 낙찰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자신이 들면 그때 입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공부한다고 뭐 바로 사고가 나거나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일단 공부를 해놓고 경매 공부를 하면 임대차 보호법을 얼마나 또 공부를 잘 하게 됩니까? 네. 전세 사기 같은 거 당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부를 조금 해놓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실행력 또 시장을 좀 지켜보는 거예요. 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낙찰이 얼마에 될 건지 예측을 좀 하고 있다가
와, 내 생각보다 싸게 낙찰되네. 그러면 용기를 내서 입찰을 또 해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맞는 게 경매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매를 어떻게 당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경매를 당하지 않죠. 내가 그러니까 꼭 경매로 투자를 하기보다도 네. 우선 내가 이 평생 어쨌든 주택이라는 굴레에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실거주든 할 거니까 네. 부동산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평생 좀 한 번은 네. 하면 전세 사기, 월세 사기 이런 그러니까 거는 요즘 당하지가 전세 사기 않고 진짜 많다고 그러니까 많아요. 네. 그게 이제 하늘이 내기 사기꾼은 막기가 어려운데 네. 저희 수강생 중에는 네. 뭐 낙찰 받으려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 가족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아 그런 분들 있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되게 음. 슬픈데 경매를 모르면 경매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산이 없을수록 지식이 없고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